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미스 패티그루의 어느 특별한 하루 마지막 이야기야. 이번 편에서는 패티그루의 인생에 중요한 인물이 될 사람이 추가되니 기대해줘.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 마이클이 떠나자 패티그루는 라포스에게 마이클 같은 사람은 만나기 힘들다며 그와 결혼하라고 충고하지. 라포스는 닉과 마이클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겠다고 마음을 토로하고 패티그루는 라포스가 닉과 결혼해 불행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라포스에게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이야기해. 그리고 패티그루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감동한 라포스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 둘은 주홍색 공작을 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해. 공연을 해야 하는 라포스는 다시 한번 옷을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고 화장을 고친 후 패티그루의 화장과 옷 매무새를 다시 만져주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용기를 줘. 둘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집을 서둘러 나와 택시를 타고 주홍색 공작 나이트클럽에서 내려. 수수하게 생긴 문 앞에 서 있는 제복을 입은 수희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지. 문을 들어가자마자 패티그루는 헉 하고 숨을 삼켰어. 상상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야. 번쩍이는 플로워, 신나는 음악과 향수 냄새, 은은한 불빛, 그리고 눈부신 이브닝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숙녀들과 신사들이 있었지. 패티그루는 갑자기 용기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그걸 눈치챈 라포스는 자,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지금 아주 근사해 보여요. 이곳에는 거울이 많아요. 자신감을 찾게 거울 쪽에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패티그루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는 이가 하나도 없고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 공포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패티그루의 눈에 초점이 맞춰지며 에디스가 따스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 그리고 토미, 그리고 마이클. 패티그루는 다시 힘을 얻고 자기에게도 친구들이 있다고 느꼈지. 그리고 라포스의 공연 시간이 되어 그녀는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불렀어. 직업적으로 본 라포스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 딱히 이렇다 할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녀는 순식간에 좌중을 끌어당겼으며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한 독특한 아름다움과 재능을 뽐내고 있었어. 모든 이들은 그녀와 그녀의 노래에 주목했고 연이은 앙코를 받고 두 곡을 더 부르고 더 이상의 앙코를 겨우 거절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 라포스는 패티그루 옆에 돌아와 자신을 향한 찬사의 말을 듣다가 패티그루에게 패티그루, 조 블룸필드 씨예요. 조, 제 친구 패티그루예요. 패티그루는 인사를 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지. 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는 거구의 남자로 청년이 아니라 50대 초반쯤 될 것 같았지. 커다란 두상, 강인해 보이는 턱, 장난기 어린 눈빛, 남을 속이지 않을 것 같은 인매, 약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솔직한 태도와 온화해 보이는 얼굴을 가졌어. 패티그루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 그러자 그의 입술은 벌어지고 눈이 빛나는 가운데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가 가득했어. 그 둘은 젊은이들로만 가득한 그곳에서 같은 부류,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느낀 거야. 패티그루는 수줍게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지.
그리고 라포스가 조와 같이 온 여자에게 페티그루 안젤라예요. 안젤라 페티그루예요. 페티그루는 안젤라에게 인사했지만 안젤라는 이제까지 라포스의 친구와는 다르게 느끼지 않은 듯이 냉담히 인사했어. 안젤라는 아주 미인이었지만 차갑고 생기가 없었지. 페티그루는 속으로 저렇게 근사한 남자가 어리석게 젊은 처녀에게 봉으로 잡혀 있다니 하고 생각했어. 마이클이 조와 안젤라에게 저희랑 합석하시죠 했고 그들은 페티그루 일행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고 커플들은 차례차례 플로어로 나갔고 조와 안젤라도 나갔지. 페티그루는 라포스에게 자기 혼자 있어도 된다고 다음번에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해. 라포스가 자기 때문에 춤만 추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조는 안젤라와 춤추고 돌아온 후 앉아있는 페티그루에게 춤을 청해. 페티그루는 깜짝 놀라 저한테 청하시는 건가요? 조는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다면요. 어쩌죠? 저는 춤을 못 춰요. 조의 인상이 환해지며 저도 못 춥니다. 추는 척할 뿐이죠. 그러면서 페티그루 옆에 편하게 앉았지. 그는 너무 나이를 먹었죠? 배도 나왔고요. 아니에요. 보기 좋으신데요. 멋있는 중년이세요. 제가 중년이라고요? 페티그루는 속으로 실수한 건가 생각했어. 조는 웃으며 다행이네요. 제 나이로 봐주셔서 젊은 척할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 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안젤라가 칼로 찌르는 듯한 눈빛으로 페티그루를 째려보았지. 그랬어. 안젤라가 페티그루를 질투하고 있는 거였어. 조는 온화한 태도로 조지 하고 곁을 맴돌고 있는 젊은이를 부르더니 안젤라랑 춤춰달라고 했고 조지는 기쁘게 안젤라랑 춤추러 갔지. 조는 저는 돈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죠. 조지는 안젤라를 좋아해요. 안젤라도 그렇고요. 하지만 안젤라는 지금은 그 감정보다 내 돈을 더 좋아하죠. 둘은 지금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서 조는 페티그루와 대화를 이어나갔고 둘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며 공감했지. 또한 조가 사업 성공 이야기를 할 때 페티그루는 진지하게 들었고 조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관심을 가져주는 페티그루에게 마음이 환하게 열렸어. 그리고 구식 왈츠 음악이 나왔을 때 둘은 같이 춤을 추었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라포스는 페티그루를 놀렸어. 그런데 조, 페티그루, 토미, 에디스, 라포스와 마이클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닉이 사람들을 뚫고 나타났어. 그는 테이블로 곧장 와 라포스, 나랑 춤출 차례인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라포스는 몸을 움찔하다가 하얗게 질리며 어머나 닉 하고 중얼거렸지. 마이클이 미안하지만 라포스는 이번에는 나랑 함께 쉴 거요. 그러자 닉이 그녀가 깜빡 잊은 거예요. 나한테 기득권이 있어. 둘 사이에 긴장이 이르고 닉은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며 라포스에게 같이 갈래 라포스? 라포스가 일어섰어. 마이클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라포스! 라포스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닉에게 다가가려는 듯하고 마이클은 이번 춤은 나랑 이야기 돼 있어 라고 했지만 닉은 라포스에게 할 중요한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요. 라며 사람을 빨아들이는 듯한 강렬한 눈길로 라포스를 쏘아보자 라포스는 한 걸음씩 뒤쪽으로 나아갔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페티그루는 넘어갔구나 넘어갔어 라고 생각했어. 라포스는 마이클에게 미안하다는 애달픈 눈빛을 보내고 닉을 따라가라고 하자 페티그루는 마이클에게 한 방 날려요 라고 소리쳤고 마이클이 닉에게 선방을 날렸지. 닉은 넘어졌어. 그는 일어나 창백해진 얼굴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마이크를 공격하려다 잠시 머뭇거리고 웨이터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패티그루는 나가요! 소리쳤고 패티그루 일행은 미친 듯이 펄펄 뛰고 있는 닉과 시끄러운 사람들, 음악 소리를 뒤로한 채 나이트클럽을 재빠르게 빠져나왔지. 그들 일행은 11월 추운 밤 공기에서 서로 쌍쌍끼리 붙어 택시를 잡았고 그 순간 패티그루는 혼자인 것 같아 두렵고 외로웠어. 근데 크고 우렁찬 목소리가 그 어둠을 뚫고 들려왔지. 패티그루 양, 어디 계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조의 목소리였어. 여기에요. 패티그루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지. 조는 패티그루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팔에 자기 팔을 끼고 택시를 잡았어. 안젤라는요? 몰랐소? 그 애는 조지랑 맨 먼저 택시를 탔어. 그 아가씨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선물을 사주면 괜찮을 거요. 나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소. 댁은 어디시죠? 온슬로우 맨션 5호예요. 거기 라포스 양 주소 아닌가요? 지금 라포스 양과 같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가시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있는 시간을 원할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패티그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물었지. 우선 저랑 드라이브 하시죠. 택시로요? 너무 비싸요. 당신이 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내려서 걸어요. 조는 크게 웃으며 여자들이 모두 당신 같았으면 제가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됐을 뻔했군요. 저는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택시도 사드릴 수 있어요. 패티그루는 자신의 가난함을 드러냈다고 생각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했어. 하지만 저는 파운드 단위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요. 펜스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그러자 저도 한때는 무척 가난했죠. 어머나, 그러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네요. 패티그루는 즐거운 듯이 이야기했어. 조가 패티그루의 어깨를 감싸고 패티그루는 자기가 뻔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즐기며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았지. 그리고 자기를 꾸미지도 가장하지도 않고 저는 지금 40인데 지금까지 어떤 남자와도 시시덕거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참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그러자 조는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말했어. 패티그루는 그동안 조가 안아봤던 여자들 중에 가장 특이한 여자였는데 그녀의 독특한 행동 방식, 말투, 수줍은 기쁨 같은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며 결국 젊은 여자의 예쁘장한 얼굴은 뭐랄까 그저 바라보는 즐거움이라면 패티그루는 조에게 만족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지. 조는 그녀와 같이 인생을 즐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패티그루도 조를 몰래 훔쳐보며 큼지막한 체구, 솔직하고 마음 따뜻한 그 사람이 좋았지. 그러나 그는 귀족 출신은 아닌 것 같았고 부모님이라면 펄쩍 뛰며 반대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녀가 더 이상 이전의 그녀가 아니었고 조의 부드러운 품 안에서 너무 행복했지. 둘은 비슷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칭찬했어. 조는 패티그루에게 검은 드레스에 어울리는 진주 목걸이를 사주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패티그루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어 이야기를 시작해. 제 평생 보석 갖기를 소망했어요. 내일 사드리다. 받지 않겠어요. 왜요? 귀족 집안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귀족 따님이신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조가 침울하게 말했어. 문제가 복잡해지겠군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오늘 저는 귀족의 딸이 아닌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휴 하는 조의 표정이 밝아졌지. 그럼 문제가 간단해지겠군요. 무슨 문제요? 키스하는 문제요. 어머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했어. 이제까지 한 번도 키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운이 좋은 사내군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머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라포스 양이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돌아가야 해요. 조는 기사에게 온슬로 맨션으로 그리고 패티그루에게 괜찮으시다면 아침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 그러자 패티그루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는 거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디로 모시러 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뇨. 제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저는 제가 아니에요. 이 옷도 이 얼굴도. 제가 당신을 다 속였어요. 저는 사실 라포스 양의 친구도 아니에요. 하지만 라포스는 친구라고 하던데요. 그분이 친절하신 거예요. 옷도 다 빌려주시고 얼굴도 에디스 양이 꾸며준 겁니다. 저는 사실 아주 수수하고 촌스러운 노처녀예요. 당신은 그런 저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우연히 라포스 양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아가씨가 그걸 높이 사서 친절하게 하루 종일 저를 즐겁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라포스 양도 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저는 일자리가 필요해 오늘 라포스 양 집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조에게 이야기해 주었지. 조는 무척 재미있어하며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군요. 그럼 실제 집은 어디세요? 아무 데도 없어요. 월세가 밀려 오늘 돈을 갚지 못하면 방을 빼야 한다고 해서 제가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오,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당신은 아주 중요한 인사처럼 보이시고 친구도 많으시겠죠? 혹 입주 가정교사 구하는 자리가 있을까요?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다지 실력이 있지는 않아요. 조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척 친절하시군요. 택시가 온슬로 맨션에 도착했어. 조는 같이 올라가고 싶다고 했지만 패티그루는 늦은 시각에 남자까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며 이별을 고했지. 조는 라포스는 패티그루가 10명의 남자를 데리고 가도 꿈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패티그루를 존중해 그녀를 혼자 보내주기로 하고 자신의 명함을 패티그루에게 주고 내일 꼭 연락하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그녀를 찾겠다고. 그리고 그녀를 꼭 안으며 키스해. 내일까지 잘 있어요. 조가 말했고 패티그루는 너무 행복한 나머지 현기증을 느끼며 라포스네 집으로 올라갔어. 그녀가 올라간 후 조는 라포스에게 전화했지. 여보세요? 라포스 듣기만 해요. 누구세요? 나 조요. 패티그루 안에 있어? 네. 오늘 밤 잘 모시고 있을 거죠? 물론이죠. 아침에 설명해 줄 테니 그녀한테 말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일찍 가겠소. 너무 일찍은 말고요. 여자친구 잘 보여줄 테니 걱정 마세요. 알았소. 들어가세요. 조는 전화를 걸었어. 라포스 집으로 올라가는 패티그루의 발걸음 무거웠어. 꼭 12시가 지나면 제투성이로 돌아가야 하는 신데렐라처럼 패티그루는 이제 라포스 집에 도착하면 그녀가 빌려준 옷을 벗고 다시 낡고 남루한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포근하고 따스한 그 집을 떠나 차가운 영국의 밤거리를 헤매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자꾸만 움츠러들었지. 그러나 마지막으로 용기를 짜내어 라포스와 그녀의 친구들 덕분에 너무도 멋진 하루를 보낸 것을 감사하며 힘내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게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초인종을 누르지. 패티그루! 라포스가 큰 소리로 그녀를 맞았어. 이 응당한 아가씨 같으니라고. 어디 있었어요? 당신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조가 유혹하던가요? 다 말해보세요. 제가 서둘러야 했었는데. 마이클 옆으로 좀 가요. 패티그루 난로 옆으로 오세요. 추워요. 그리고 마이클이 패티그루를 힘차게 껴안고 라포스는 옆에서 웃고 있었지. 우리 둘 다 당신을 무척 기다렸어요. 마이클이 패티그루의 이야기를 시작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닉을 때리라는, 저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영화에서요, 거기 주인공 여자를 쟁취하기에 남자 주인공이 경쟁자를 한 방 날리거든요. 저는 당신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닉도 맞서서 싸울 수도 있을 위험이 있었지만 왠지 저는 그가 몸을 사릴 것 같았거든요. 도박이었죠.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고요. 라포스가 그 봐요. 패티그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마이클이 대단한 분이셔.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들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패티그루가 기뻐하며 당신들은 서로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현명한 선택을 해서 기뻐요. 라포스는 웃으며 그나저나 좋아 참 잘 어울리시던데요. 그가 좋아요. 우리는 공통된 취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이클과 라포스가 해명 좀 해보세요. 우리보다 45분이나 늦게 오셨잖아요. 둘이서 뭘 하신 거예요? 패티그루는 얼굴이 빨개졌고 라포스가 키스했죠. 패티그루는 더욱더 얼굴이 빨개지며 조랑 드라이브 했어요. 조가 젊은이들이 둘이 있을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죠. 훌륭한 양반이시네요. 마이클이 말했어. 라포스는 그 말 안 믿어요. 둘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말해봐요. 짓궂게 물었지. 그리고 웃고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마이클이 그만 가봐야겠군요 라고 했고 패티그루는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벌떡 일어났지. 저도 가야 해요. 빨리 옷을 갈아입을게요. 말도 안 돼요. 오늘 밤은 당연히 여기서 주무셔야죠. 감사합니다. 제게 정말로 친절히 대해주셨지만 저는 가야 해요. 오늘을 우리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내일은 또 다를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의 호의를 받을 수 없어요. 참네. 실컷 당신의 의지해도 될 것처럼 해놓고 저를 궁지에 남겨두고 가신다니. 당신이 매정할 줄 몰랐어요. 궁지라뇨? 당신이 안 계시면 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이클이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언제건 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이클과 라포스는 애원하듯이 그녀를 보았지. 정말로 제가 필요하신 거 맞죠? 그냥 계실 거죠? 감사합니다. 패티그루는 밤에 밖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안심이 되었어. 그리고 패티그루는 마이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이클과 라포스가 진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코트를 안방에 놔두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해줘. 마이클이 떠나고 라포스가 공습경보 해제, 패티그루 그만 숨을 쉬고 나오세요. 둘이 로맨틱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했죠. 정말 당신의 이상적인 보호자세요. 피곤하시죠? 주무셔야 해요. 아니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수다 떨어요. 라포스가 말했어. 저도 안 피곤해요. 패티그루도 답했지. 그리고 정말 마이클과 결혼할 작정이시죠?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그럼요. 결국 닉은 당신을 불행하게 남겨두고 떠날 사람이라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는 마이클이 닉에게 한 방 날렸을 때 닉도 저를 위해 맞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자 그가 더운 여름날 녹아버릴 아이스크림처럼 느껴졌죠. 지금은 마음을 굳혔어요.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당신이 오늘 오지 않았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죠. 무슨 말씀을요. 그러면서 패티그루는 라포스에게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말할 순간이라고 느꼈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왜 여기 왔냐면요.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요. 혹 당신이 판매상이면 실망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은 들으셔야 해요. 말씀해 보세요. 당신한테 정말 흥미가 생겼고 오늘 저를 구해 주셨으니까. 저는 사실 입주 가정교사랍니다. 직업 소개서에서 당신이 가정교사를 의뢰하셔서 온 거예요. 제가요? 네, 거기서 집소로를 알려줬거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가정부가 집을 나가 가정부를 부탁했거든요. 아, 그래요?
소개서에서 가정부랑 입주 가정교사를 구하는 각각 두 집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 자리는 이미 누가 갔겠네요. 라포스가 입을 열었지. 제안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귀족 따님인 건 알아서 기분 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당신이라면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마이클과 저는 결혼하면 아주 큰 집에 살 거예요. 마이클은 어렸을 때 가난해서 지금은 큰 집이 좋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집을 잘 보살필 수 없어요. 혹 당신이 현재의 직업을 포기하고 나랑 우리 집을 보살피면서 우리와 함께 사라지실 수 없나요? 제가요? 당신과 마이클과 같이? 참견하지 않을게요. 하늘한 가정부도 둘 거고요. 당신은 그들을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랑 마이클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 커리어도 계속할 수 있을 거고요. 패티그루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정말 폭죽 같은 행복함이 폭발하고 있었어.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 거야. 내 맘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집이라니. 그동안 무시무시한 엄마들과 아이들을 상대하며 괴로워했던 지난 시절이 스쳐갔고 드디어 안식처를 찾은 안도감에 눈물이 솟구쳤지. 패티그루, 라포스가 끌어안으며 달랬어. 패티그루는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당신도 짐작했듯이 전 아주 가난한 가정교사랍니다. 사실 보모에 가깝죠. 이젠 그것도 나이가 들어 점점 구하기 힘들었는데 당신이 따뜻한 가정을 주시는군요.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집안 구석구석 돌봐드릴게요.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면 안 돼요. 당신을 지치게 할 순 없어요. 혹 마이클도 좋다고 하셨나요? 이게 모두 마이클 생각이에요. 당신이 행운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며. 그리고 저 같은 형편없는 살림꾼과 살려면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두 분 다 정말 친절하세요. 패티그루가 물었지. 저를 좋아하세요? 그럼요.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여자보다 당신이 좋아요. 남자도 저를 좋아할까요? 라포스가 웃으며 방금 전에 조가 전화했었어요. 내일 아침에 온다고. 당신을 그때까지 잘 부탁한다고. 마침내 저에게도 연인이 생긴 것 같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대학 다닐 때 많이 했었어. 그리고 그때 내린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 진실하고 따뜻한 친구, 그리고 즐거우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일이었지. 그리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며 조바심을 내며 살았던 것 같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 때문에 때론 좌절하고 속상해하며 나를 갉아먹는 시간도 많았었지.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참 성숙되지 못한 시간들이었고 이성적이지 못했었어. 지금은 조금 알지.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그런 배우자,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하지만 또 깨달은 것은 인생을 조바심을 내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거야. 부족해도 실수하며 아파하며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숙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은 것들이 스스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아무것도 없었던 미스 패티그루가 그동안의 힘든 삶의 여정을 끝내고 라포스 같은 상냥하고 친절한 친구, 조 같은 듬직하고 멋진 남자, 그리고 집안을 돌보는 일을 갖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에 지혜를 가지고 라포스와 친구들에게 좋은 충고를 할 수 있었고 또 멋진 조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너와 나도 우리 인생이 익어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오고 그걸 알아보는
눈과 지혜를 겸비하길 바라며 곧 만나. 빠빠이.